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이 안방마님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와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보기 힘든 거 아닌가 했더니 네. 또 이렇게 바로 나와 주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좀 나오기도 했고 네. 실질적으로 다룰 주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다음 주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야, 저는 송쌤이 저를 뭐 이렇게 말해서 나와 주신 건가요? 가면 네 이럴 줄 알고 엄청 기대하고 저도 준비 좀 있었는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짜. 이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쌤 캐스터가 어제가 또 연휴였는데 연휴에 뭐를 했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집에 대답일까요? 있다고 하겠죠? 아니요, 아닙니다. 네, 뭐 하셨습니까? 제가 웬일이에요? 오늘 답변을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 가고 아, 맛있는 디저트 대답을 먹고 하기 위해서. 어디 맛집 가셨나요? 샤로숲길이라고 그 네. 서울대 입구 네네. 쪽에 그쪽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거? 그 오므라이스. 계란? 네. 저 거기 알아요. 네, 거기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맞는 것 같아요. 계란 불만통하네. 맛있습니다. 네, 그럼 진원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알고 있던 직무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가 다르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오늘은 이런 상황들이 난무하는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에 대해서 좀 허아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알고 갔는데 막상 까보니까 상황이 다른 경우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또 이런 상황들이 난무하고 있다니까 어떤 상황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안건을 한번 진지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취업준비생 A씨는요, 얼마 전 한 보험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게 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자신이 해당 회사의 지점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금융 전문 재무 인턴을 뽑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인턴이지만 사내 시험과 또 업무 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면접을 보러 간 A씨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업무 내용은 금융업 인턴이라기보다는 보험 영업을 위한 보험 설계사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A씨는 나름 대기업인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며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꿔서 부르면 그것이 어떻게 재무 전문가인가. 처음부터 영업할 보험 설계사를 뽑는다고 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벌인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에 대한 피해 사례가 최근 들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정체를 숨긴 보험 설계사 광고 어떻게 봐야 할까입니다. 네, 아유 좋았습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하고요. 송쌤 이렇게 재무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상 가보니까 영업할 보험 설계사를 뽑는다든지 실제로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잇따라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구인구직 사이트라든지 취업 카페에 들어와서 보험 설계사 모집을 숨기고 그걸 이제 공시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험 설계사라는 단어를 좀 숨기고 금융 전문가 아니면 금융 인턴 모집 이런 식으로 지금 광고하기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취준생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뭐 사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분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쌤이 보셨을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공고를 보고 나서 취업준비생의 보험 설계사를 뽑고 있는다는 그 인식의 여부입니다. 네. 청년들이 처음부터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쏙 빼고 실질적으로 그 보험 설계사를 모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정규 직원으로 모집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제가 다룰 건데요. 네네. 정규 직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들은 대부분 근로계약 형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공시가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자영업자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좀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취준생들의 실수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보험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서 취업준비생, 잘 모르는 취업준비생을 유인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최근에 보험 영업 업계는 어쨌든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일단 보험업의 그 영업 성패는 이 설계사들의 숫자에 좀 따르게 됩니다. 설계사들의 그 인맥에 지금 많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년 여성 중심의 보험 설계가 많이 유행을 했다면 이제는 고령화라든지 이미 보험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젊은 보험 설계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보험 영업의 이미지라는 게 별로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보험 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숨기고 금융 전문가 조금 그럴싸한 단어들로 좀 포장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젊은 층 공략을 위해서 취준생들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신입 보험 설계사 고용이 어느 정도나 힘들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보사들의 신입 보험 설계사 3명 중에 2명은 1년 내에 그만두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국내 35개 보험사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험 설계사의 13차월 정착률이 평균 39.8%, 그중에 이제 생명보험업계에서는 35.2%, 네. 그리고 손보업계에서는 47.8%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신입 설계사로 일하면서 1년 동안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험 설계 업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업은 제 지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하면 정말 대기업 이상을 초월하는 연봉 수준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꼬집고자 하는 부분은 이 채용 공고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단어를 써서 기존 핵심을 좀 흐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표현들을 조금 알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로 좀 진호 쌤이 꼬집어 주실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용어의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에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같은 보험 설계사지만 금융 전문가라든지 재무 설계사 또는 파이낸셜 컨설턴트 FC 또는 FP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명칭을 좀 쓰면서 지금 보험 설계사의 인식을 좀 탈피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공시되는 조건도 최근에 이제 4년제 대학 이상을 받는다든지 또한 수습 기간에 어느 정도 시험 통과해야 우리가 받아준다 이런 식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다양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험을 넘어서 금융까지 다루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험이 핵심이라면 보험이란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 메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어를 선택하는 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 용어 선택도 그렇지만 과장 광고가 또 한몫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일부 대학생 사례에서도 들었다시피 광고 중에 하나의 기법 중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네. 그 일단은 지금 보험사에서 채용을 하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 이제 그 본사에서 본사 직원을 채용하는 공채 루트가 있고 그다음 보험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들을 지원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진 99.9%가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1%의 가능성 때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만약 기본급조차 없다고 본다면 계약이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수입이 좀 하나도 없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라는 것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계약을 하나도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초기 정착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까지는 그 초기 정착 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규직 전환하고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아직까지는 원하는 것들이 보면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건 아니건 대부분 보험사 정규 직원이지 처음부터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취업준비생들 좀 기만하는 행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보험사 정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보험 설계사라는 개인 사업자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부분을 또 혼란스럽게 해서 이용하려는 걸로 보이거든요. 송 쌤이 보셨을 때는 어떤 쪽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먼저 보험사 자체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 지점에서 보험사 모집 설계 모집 시에는 본사의 준법 감시인 승인을 받아서 보험 설계사를 뽑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문구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 전문가 물론 이제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쓸 수 있겠지만 본질은 이제 보험이라고 한다면 보험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이 아닌 개인 사업자를 채용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취업준비생들이 혼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문구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측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과 조치는 좀 이 부분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금융감독원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금융감독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 시에 보험 설계사 영업직 모집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벌칙금이라든지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취업준비생의 그런 알 권리 또는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문구도 그렇지만 보험 자체가 갱신 조건이라 이런 걸 굉장히 글씨를 조그맣게 써놓고 뒤에 뭐 네. 해놓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취준생과 보험회사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사건은 다 말씀을 드렸고 취업준비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영업은 최근에 율로족이라든지 워라밸을 중시하는 최근 취업준비생에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만 하고 잘만 한다면 정말 고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직업임을 분명해요. 차라리 이런 점을 잘 강조를 시켜서 모집 공고 시에 우리의 초기 정착을 어느 정도 지나게 된 분들은 연봉 수준이 얼마 정도 된다. 또는 보너스가 얼마 정도 나왔고 대기업보다 어느 정도 높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다라는 걸 강조해주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이 더 이제 유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마지막 한마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직업방송에서 이 취업준비위원회가 여러 번 수차례가 진행됐고 다행히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응원도 해주시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지금 지원책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직무 전문성을 쌓아가실 건지 그다음 어디서 발휘할 건지를 좀 고민해보면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많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취준위를 위해 수고해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님,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